자, 18번 문제입니다. 13번 연습 문제 18번이요.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x에 관한 방정식이 1보다 큰 근 한 개와 1보다 작은 근 한 개를 가지게 하는 실수 a 값을 보면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대입해 봐야겠네요. 자, 대입해 봅시다.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에 fx 마이너스 gx는 x 더하기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계산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만 나와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문제 조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1이 ax 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고 a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 한 근의 1보다 크고 한 근의 1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자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큰 근 뭐 이렇게 생기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hx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가 hx의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질 거고요.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저런 모양이 될 거고, 그죠? a가 0, 아니, 그러니까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1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f의 1의 값은 음수 돼야 되죠? 그래서 h의 1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h의 1의 값은 a 빼기 1 더하기인데 이게 음수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근데 뭐야?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조건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거 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1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음수면 위로 블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H에다가 1 넣으면 얘 양수 나와야 되는데 A-1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근데 대전제가 뭐야?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래서 해가 요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18번은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 나누시고요. 그 문제 조건 A에서 지금 판별식 D를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H의 1의 값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기만 하면 해는 무조건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기 때문에 판별식 D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별식도 해봐야 되고 추계 방정식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함수가만 판단해도 되는 경우더라. 그래서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괜찮겠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자, 19번입니다. 19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1보다 작은 실근을 저보다 하나 가지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을 fx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이게 이걸 놓죠.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1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좀 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근을 저보다 하나 가지기 위한 거니까 두 개 다 작아도 되고, 뭐, 한 개만 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두 개 다 작은 경우 먼저 볼게요. 요런 지금 선생님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런 경우요. 첫 번째에서 두 근 모두 1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함수값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f의 1은 양수야. 근데 f의 1이 양수라는 것만 가지고 f의 그 함수의 그 실근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요 그림에서는. 왜냐면 뭘 따져보시면 되냐면 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f의 1이 0보다 큰 경우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뭘 가지고 와야 돼? 바로 판별식 D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2가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근이 있다는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이 있는데 그럼 그 근이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되는 일을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1이야. 근데 근은 있어. 근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근이 되는 경우. 이 경우도 어떻게 돼요? f의 1은 양수이면서 두 근을 갖는데 이 두 근이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조건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작은 두 근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제 뭐까지 가지고 와야 돼? 축의 방정식까지 가져와야 돼. 그죠? 그래서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되죠.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요 그림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풀었던 18번은 함수값만 가지고 왔을 때 다 성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함수값만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조건들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추가할 때 생각하시면 뭐 무조건 다 해본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을 했을 때 다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따져보시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요 fx가 1보다 f1이 0보다 크다 했더니 이런 다른 조건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추가했고 판별식 추가해도 이런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계 방정식까지 도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근 1보다 작은 경우는 f1이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이 1보다 작다를 세 개 다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애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뭐 조건이 다 필요한 건 알았고 그래서 f의 1은 어떻게 되나요? f의 1은 1-2a 더하기 2-a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판별식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이 x가 a예요. a. 얘가 1보다 작아야 돼. 그죠?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보면 뭐 그거 조건 내려가죠. 그 찾아보면 만족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니까 한 개만 가져도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다른 근 1보다 작다의 경우는 그래프 보면 1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여기 뭐야? f의 1이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f의 1이 0보다 작기만 하면 해는 무조건 가져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추계 방정식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이런 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추계 방정식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무조건 해는 1보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경우는 뭐만 해보면 돼? f1이 0보다 작은 건지만 판단하면 돼. 그죠? 그래서 f1은 1-2a 더하기 2-a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지막 경우인데 세 번째 경우는 한 근이 1이야 1. 그 다음에 다른 근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F에 1 넣으면 0 돼야 되겠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해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죠? 해는 무조건 있는데 왼쪽에 있으려면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축이 1보다 작아야 돼. 그죠? 이 경우를 해보면 1 넣으면 F의 1은 1-2a 더하기 2-a 제곱이 0이야. 그 다음에 축이 x는 a인데 이게 1보다 작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 경우도 마지막 경우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만족하는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크다. 이게 다 포함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1, 2, 3번의 경우에서 적어도 하나니까 다 포함하는 합집합 관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19번 지금 필기하시고요. 네. 20번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근데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이고 a가 정수이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a 값을 구하라. 그럼 뭐 이걸 fx라고 놓는 거지 뭐 그죠? 네, fx라고 놓읍시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2. 네, 그러면 fx가 0 되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실근 알파 베타죠. 두 실근 알파 베타의 정수 부분이 모두 4라고 하죠. 적어도 한 근은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여라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둘 다 된다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개만 된다라고 봅시다. 둘 다 4인 경우는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도 4하고 5 사이고 베타도 4하고 5는 되면 안 되죠. 4하고 5 사이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주식은 가지나요? 서로 다른 주식이니까 알파랑 베타는 같지 않아. 그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만약에요. 알파하고 베타는 그럼 최소값이 얼마예요? 8. 최대값이 10인데 둘이 같진 않으니까 8이 안 되겠죠. 한 애가 4면 다른 애는 4보다 클 테니까 8보다는 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제일 작은 애 두 개 곱한 16보다는 클 거고 제일 큰 5 곱한 25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에트 정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위에 식에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A 더하기 12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이때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얘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8하고 마이너스 a가 14이다. 그죠? 네. 마이너스 a가 14이고 그 다음에 16하고 a 더하기 12가 25 사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8 사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빼주면 4하고 13 사이다. 그죠?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AND잖아, AND. OR가 아니라.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만 하죠. 그죠?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실근 모두 다 정수 부분이 4인 경우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순. 자, 그래서 두 근 모두 뭐 4인 경우, 정수 부분이 4인 경우 모순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4인 경우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두 실근 모두 다 4인 경우. 자, 그러면 한 개만 그렇다는 경우 볼게요. 한 개인 경우.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정수 부분이 4인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이게 정수 부분이 4란 이야기가 여기가 4하고 5 사이에 어떤 애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근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면 다른 근은 아예 지금 요 모양처럼 아예 5보다 크던가 아니면 요 그림 말고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저 위에 있는 게 5하고 4 사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던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F의 4는 어떻게 돼요? F의 4는 음수이거나, 그죠? 밑에 있는 거 보면 F의 4는 음수이거나 F의 5는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죠. 이거 밑에 게, 얘가 밑에 거. 위에 건 어떻게 되죠? 위에 거는 F의 4가 양수죠. 그 다음에 F의 5는 음수다. 그죠?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판별식, 추계방정식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함수값만 지금 만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 보게 되면 F의 4가 4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a 더하기 12가 0보다 작고 F의 5가 5의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a 더하기 12가 0보다 크고 잠깐만 위에 거니까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고 그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애를 보시면 해가 없습니다. 없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 F의 4가 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게 0보다 작고 F의 5가 5의 제곱에 F의 5가 5의 제곱에 5의 A 12가 0보다 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요. A가 마이너스 6이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6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내가 스몰이라고 썼는데 이게 1번인 거고 이게 2번인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자, 21번입니다. 2차에 관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근 중에 한 근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은 0 하나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 하나 하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fx 음, 근 중에 한 근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그러면 일단 이 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요. 이 식의 판별식을 D2로 갑시다. 그러면 얘도 양수여야 하고 얘도 양수여야 되죠. 두 근 있어야 되니까. 그죠? 두 근 중에 한 근만 뒤에 있는 식의 뭐 두 근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D1이요.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0보다 크고 D1이 D2가 1 더하기 4이 되는데 0보다 크고 그죠? 그러면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알파 대입함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A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베타 제곱 A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1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 식에 두 근 사이에 알파 혹은 베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 식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이번 식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 아니면 뭐 이게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알파, 뭐 이게 베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두 경우 다 성립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함수값이 이게 음수, 이게 양수죠. 얘는 이게 양수, 이게 음수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 J를요, fx라고 두면 뭘 만족하면 성립하냐면 f의 알파랑 f의 베타를 곱해서 음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두근 사이에 있어요. 맞아요? 뭐 판별식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축 방정식 필요 없고 그죠? 그냥 f 알파랑 f 베타랑 곱해서 음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 두 경우 말고는 불가능해요. 그죠? 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f의 알파에 f의 베타를 계산할 건데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다 곱해서 전개하면 되고 위에 지금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싹 사라지고 뭐 만났냐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3 요거만 남아요. 근데 이게 음수이려면 지금 a가 양수 이런 얘기 있군요. 문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a가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양수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야. 그죠?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a가 양수고 a 제곱도 양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a에 a 제곱 더하기 3은 무조건 음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f의 알파, f의 베타가 음수이므로 두근 사이가 무조건 두근 중에 하나 알파든 베타든 다 두근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필기하시고요. 봅시다. 자, fx, gx가 있을 때 두 포물선이 각각 x축에서 서로 다른 중에서 만났는데요. 이때 fx의 두 모든 근이 두 근보다 크다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게 x이면 fx랑 gx가 있으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fx, 이게 뭐 gx라고 하죠. 그러면 fx의 두 근이 gx의 두 근보다 커야 된다. 그죠? 약간 생긴 게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다. 그죠? 이런 만화 캐릭터 있잖아요. 나무 있는 캐릭터. 뭐 없으면 봅시다. 몰라요. 네,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을 D1 요거 뭐 fx의 판별식을 D1, gx의 판별식을 D2라고 놓죠. 그래서 D1은 4분의 D1 쓰면 되겠네요. 그죠? 네. 4분의 D1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면 되죠. 4분의 D2는 1 마이너스 a네요. 그죠? 이게 양수여야 되나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네요. 그죠? 두 개 다 만족하려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포물선이 각각 축이 어디예요? 얘는 마이너스 a가 축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축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거죠. 축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니까 a가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판별식, 이게 축. 그 다음에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점이 뭐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교점의 좌표가 양수여야 하죠. 음수이면 안 됩니다. 음수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돼서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이러면 둘 사이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fx랑 gx랑 교점이 양수여야 되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일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인데
정리하게 되면 2a-1의 x가 a-1인데 약분하게 되면 x가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a가 1은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이니까 f의 2분의 1이랑 g의 2분의 1이 같은데 이게 a 더하기 4분의 5가 양수여야 해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만족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범위의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자, 최대한 최소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한 최소는 뻔하죠. 아래로 블록일 땐 여기가 최소인 거고요. 그죠? 위로 블록이면 여기가 최대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구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를 주고 뭐 이렇게 생기면 포함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뭐 최대값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 따지셔야 되는 게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잖아요. 그죠? 꼭지점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간다면 주어지는 구간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x, y 축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걸 줬어. 이차 함수를. 근데 그 a의 범위를요. a의 범위를 주기를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줬어. 그러면 만족하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꼭지점이야. 여기가 꼭지점이야. 라고 하면 꼭지점이 구간 안에 포함되면 그 꼭지점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지점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프에 생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를 보셔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잘 따져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뭐 이런 건 다 할 줄 아시고 그죠? 이미. 그래서 요걸만 잘 따져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혹시 필수예제 1번 다 푸시면요. 밑에 있는 유제 1번 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푸시는 분마다 속도는 다르니까.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시 봅시다. 자, 세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g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최소라는 정수 a의 값과 이때 최소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요. 연립해서 좀 풀어봐야 되는 식이긴 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z가 1이고 x 마이너스 y가 6이고 3y 더하기 g가 뭐 5a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풀어보게 되면 x는 뭐가 나오나요? a 더하기 5 이렇게 나오나요? y는 a 마이너스 1, g는 2a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를 대입합니다. 그죠?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에다가 대입해요. 그래서 a 더하기 5의 제곱 그다음에 a 빼기 1의 제곱 2a 더하기 3의 제곱 그죠? 그러면 얘는 6a 제곱 더하기 20의 a 더하기 35 이렇게 되네요. 6으로 묶어내고 완전 제곱으로 바꾸어 주면 3분의 55 이렇게 되나요? 삼분의 5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최소가 돼야 되니까 그죠?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요. 근데 정수값이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랑 제일 가까운 정수가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에 대입해보면, 저 식에 대입해보면 최소값이 19, 그죠?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요게 주로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진 않고 정수다 보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더라. 그게 약간 다른 점이긴 하네요.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필수에서 2번 풀어보세요. 필수에서 2번이요. 필기 먼저 하시고요. 자, 필수에서 2번은요. x, y, z가 실수일 때 최소값과 x, y, g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1번은 x, y가 x의 제곱, 2xy, 2y의 제곱. x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하죠. 그러면 x제곱에 2에 y-1x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이죠.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게 되면 y-1의 제곱에 y-1의 제곱 빼줘야 되고 마이너스 4y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시 정리하게 되면 x-y 더하기 1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가 되는데 얘는 x-y 더하기 1의 제곱에 y-1의 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제곱 더하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요. 지금 제곱값들이 다 0이 될 때 최소값이겠죠. 그러니까 x가 0, y가 1일 때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일단 요거 먼저 필기하세요. 자, 2번은요. x, y, g가 있는데,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2g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 마이너스 4g 더하기 10인데 얘를 묶어야겠네.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더하기 2y 그 다음에 g는 2를 밖으로 묶어낼 수 있네요. 이렇게 더하기 10꼴이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 만들어주면 뭐가 필요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다음에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다음에 2의 z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었고 얘를 밖으로 다 꺼내게 되면 2의 z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일 때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얘가 x가 2, y가 마이너스 1, z가 1일 때 최소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해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넘겨서 그 필수예제 3번이 제한된 범위를 줬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생겨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 따져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시고요. 필수예제 3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봅시다. 네. 지금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줬어요. 한정된 범위를 그죠? 이때 y 최대값이랑 y 최대값이 다 1대 a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꼭지점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한 아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위로 볼록한 아이죠. 그래서 얘를 꼭지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꾸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꼴이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2분의 a, 4분의 a의 제곱이죠. 그러면 최대값이 꼭지점이 포함될 때, 포함되지 않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a가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1부터 마이너스 1 텐데, 그죠?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그죠?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딜까요? 여기가 최대겠죠. 이거 뭐 fx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a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다. 그죠? 두 번째, 꼭지점이 저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꼭지점이 최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꼭지점 대입하면 뭐가 최대값? 4분의 a의 제곱이 최대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바깥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이 최대값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1 넣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분의 a가 1보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소리죠, 여기. 그러면 1쪽이 최대값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따져보시면서 구하시면 됩니다. 뭐 개형만 아셔도 되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일 때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는 4분의 a의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뭐 2보다 클 때, 여기 하나 제외할까요? 왼쪽을 제외하는 게 낫나? 다시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죠? 이때는 a-1 이렇게 걷겠네요. 최대값이요. 그죠? 그래서 뭐 구간, 꼭지점이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네, 각기 다른 모습이 나오고 최대값이 4래요. 그죠? 최대값이 4면 이 경우 있죠. 왼쪽에 있는 경우 넣어보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경우도 넣어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있죠. 2분의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따져보시면 1일 때가 최대라서 1일 때가 최대면 a-1이 5인 거잖아요. 2번에 지금 최대값이 4라고 했군요. 4인 거죠, 4. 그러니까 a-1이 4인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5면 되죠. 그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번도 되나 보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1, 2, 3번인 경우 다 해봐야 되는데 얘가 최대값일 수 있고 얘가 최대값일 수 있고 얘가 최대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넣으면 뭐 돼요? 이게 4이려면 A가 얼마면 돼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A가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 저게 4이려면 A 값이요, 지금 16이어야, A 제곱이 16이어야 되니까 A가 4던가 마이너스 4던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 구간 안에 안 들어있죠, 지금 보시면. 맞아요? 봐봐. 지금 만약에 얘가 4야. 그럼 이게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구간 안에 있잖아. 그죠? 근데 두 번째, 얘가 4야. 그러면 A가 4거나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4면 A 값이 얼마? 5죠. 그러니까 A 값은 뭐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 구해볼 필요 없고 그냥 최대값이 4야. 그러면 저 구간, 세 개 구간에서 뭐 4를 가질 거 아니에요. 최대값을. 그러면 각각의 구간에 넣어봤는데 A 값이 저 원래 포함되는 구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1번 풀으면 다 푼 건데요. 뭐, 그죠? 그래서 필수예제 3번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 다 하신 분은 네, 필수예제 4번 풀어보세요. 옆에 필기하시고요. 필수예제 4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필수예제 4번이요. 그래서 4번은 지금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1일 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문자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2y제곱이 1-x제곱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요 t라고 놓죠. 4x 플러스 2y의 제곱. 그래서 2y의 제곱에 x를 대입해주면 t가 4x 플러스 1-x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죠. 근데 지금 y가 지금 실수니까 그죠? 2y의 제곱은 0보다 크겠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의 조건에 의해서 x의 범위가 붙겠네.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x가 1일 때 최대값 4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겠네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이게 1번이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y제곱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t를 뭐라고 넣으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넣고 y제곱에다 저거 집어넣고 정리하게 되면 t 자체가 3x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찬가지로 y제곱이 실수니까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로 정해져요.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 4,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받겠네요.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일단 오늘 숙제는 유제 6번까지 하면 되겠네요.